솔직히 입술 예쁜 연예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나도 입술 필러 해볼까? 근데 막상 입술 필러 알아보면 어떤 스타일이 요즘 유행인지, 예민한 부위인 만큼 부작용이나 통증은 없는지, 입술 감각이 둔해지지는 않을지, 소시지 입술이 되는 건 아닐지 진짜 궁금한 거 투성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원장님 붙잡고 요즘 입술 트렌드, 진짜 현실적인 부분과 부작용까지 싹 다 물어봤어. 지금 입술 필러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답 나올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Something about me. 입술 필러를 하면 되게 적은 용량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입술이라는 부위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좀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조금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의 입술이 유행이었는데, 또 그러고 나서는 엄청 두툼한 스타일의 입술이 또 유행을 하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한 듯 안 한 듯 마치 이 입술로 태어난 사람처럼. 그쵸. 다들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하시죠.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듀 입술은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 장원영 씨 같은 입술이 전형적인 듀 스타일인데, 그리고 러시안 립은 입술이 이렇게 밖으로 뒤집으면서 서양 배우들처럼 미란다 커 씨 같은 스타일이나, 아니면 한국 연예인으로는 김혜수 씨 같은 스타일로 하는 게 러시안 립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그분의 니즈겠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의무니까 그 니즈가 제일 먼저고, 윗입술, 아랫입술 비율하고 얼굴 전체와의 조화, 그런 걸 좀 봐야겠죠. 요즘에는 근데 입술이 얼굴에서 조금 더 두꺼운 느낌으로, 예를 들자면 뉴진스의 민지 씨 얼굴에 비해서 조금 두꺼워요. 제니 씨도 그런 느낌으로 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얇으면서 예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즈가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용량은 1cc 하면 조금 모자라요.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2cc 하면 조금 남아요. 그래서 한 1.3에서 한 4, 5 정도, 그게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필러 회사마다 기본적으로 입술 필러는 중간 정도 점도의 상품을 사용을 해요. 근데 회사마다 필러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좀 더 단단하고 어떤 건 조금 더 묽고, 근데 묽으면 묽을수록 유지기간이 짧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필러든 한 6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생님이라던가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직원들, 결국에 사용이 많이 되면 입술이 빨리 꺼져요. 아파요. 크림 마취 해도 꽤나 아픈 편이에요. 근데 시술 시간 자체가 엄청 짧아서 눈 딱 감고 참으면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생겨요. 입술 필러 하고 첫날부터 한 둘째 날 밤, 셋째 날까지 붓기가 꽤 오래 유지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것도 취향 차이긴 하지만 저는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막 소시처럼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 대신 그렇게 하면 빠졌을 땐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리터치를 다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들 수 있죠. 멍도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붓기 빠질 때 웬만하면 같이 다 빠지는 편이에요. 시술 후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비치지만 않으면 안에 넣어놓은 필러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모양을 바꿔서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할 때는 웬만하면 녹여야 하고, 이건 너무 비친다 하얗게, 그러면 녹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잘 안 녹이긴 해. 엄청 드물죠. 입술로 괴사가 왔다. 진짜 제 주변에서는 한 분도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어떤 필러든 간에 어떤 부위든 간에 100% 안전한 부위는 사실 없어요. 근데 입술은 그래도 혈관이 양쪽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 혈관이 막히더라도 반대쪽에서 서플라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심하게 괴사가 진행되진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입술같이 예민한 부위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분들이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해주세요. 입꼬리 보톡스는 입술을 내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톡스예요. 근데 입술 필러를 할 때 대부분 분들이 입꼬리를 올리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필러로 입꼬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보톡스로 또 올리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입꼬리 보톡스 말고는 입술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리오네트 라인에 필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인중선 쪽에 필러를 또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실로 조금 입 옆쪽 살을 당겨준다던가 하는 시술들이 입술 필러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요즘 그 TV 보면 민지 씨나 고윤정 씨 보면 입꼬리가 크게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트렌드가 얼굴형에 비해서 조금 더 도톰한 입술이지만 입꼬리가 크게 올라가진 않은 자연스러운 입술인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은 이제 너무 예쁘셔서 굳이 입술이 강조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올려도 괜찮은 거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다 시술을 하는 것 같아요. 입꼬리 무쌍이 되니까요. 많이 붓는다는 거 걱정을 하실 테니까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주의사항은 좀 있어요. 술, 담배는 뭐 당연히 안 해주시는 게 좋고 입술을 이제 많이 쓰는 상황, 애인분과 너무 격정적인 상황이 간다든지 하면 뭉개질 수 있습니다. 모양 잡아둔 게 다 뭉개질 수 있어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필러하고 완전 처음에 뭐 한 1, 2주? 요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하면 필러 알맹이 자체는 다 웬만하면 분해가 되고 거기에 이제 히알루론산들이 물을 빨아당겨서 이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물풍선이에요. 근데 입술 필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입술 필러 많이 맞으면 인중이 늘어나서 오리주둥이가 된다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첫째로 너무 많이 썼다, 둘째로 시술자의 테크닉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는 인중 축소하는 스타일의 필러들도 되게 많이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입술 필러를 받는다면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의 스타일이에요. 입술은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의 진짜 그 세세한 차이들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줘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일이 맞는지, 내가 하고 싶은 입술이 이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스타일인지 그걸 확인하고 가시는 게 병원 고를 땐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고 어느 정도의 한계는 인정을 해야 한다. 너무 얇은 입술에서 완전 두꺼운 입술이 될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개개인의 한계는 존재한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거울 한번 보시고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고 그러고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해보시고 아, 이 사람 내 마음에 든다 하는데 후회 없이 투자하시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입술 필러.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입술 필러 트렌드의 핵심은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움, 인중 축소로 짧은 중안부 연출. 예전처럼 두툼하고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진짜 내 얼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이 대세라는 거. 정리하자면 입술 필러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래. 궁금한 건 댓글로 물어봐.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